이번에는 지난 챕터에서 우리가 완성했던 템플릿 화면을 이용해 가지고 플루이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기능을 설정해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능을 설정해 가지고 확인할 컴포넌트는 우리 중간에 검색 영역의 밑에 배경으로 그려놓은 div 컴포넌트를 가지고 활용할 겁니다. div 컴포넌트를 선택해서 옆에 속성창을 보시면 플루이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속성의 그룹이 보여지고, 기본적으로는 이 그룹이 열려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관련된 속성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부분을 변경해 가지고 제어해 보도록 할 거예요. 플루이드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내에 배치되는 컴포넌트의 위치를 고정하지 않고 설정된 규칙에 따라서 자동으로 배치되도록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타이틀 그리고 오른쪽에 버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어떤 것들인지 그 모습을 조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화면을 실행해가지고 그 화면을 크기를 늘려본다거나 줄여본다거나 해가지고 사이즈를 변경해 보면, 우선은 다른 거 말고 여기 상단의 버튼 4개만 한번 살펴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버튼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이 4개의 버튼은 어떤 일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얘네들은 여기 지금 타이틀 영역에 있는 아이콘처럼 제가 이제 늘리거나 줄이면 리사이즈를 원하는 것도 배치를 변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크기 그대로, 위치 그대로 쫓아오거나 이 아이콘처럼 뒤로 물러나거나 이렇게만 동작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지금 화면에 배치된 컴포넌트를 보면 왜 안 움직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컴포넌트는 왼쪽으로 얼마를 기준으로 지금 그려져 있는 거냐? 780 픽셀 떨어진 위치에 저러저러한 값을 설정받아서 있는 겁니다. 뒤에 add도, delete도 마찬가지로 레프트 값이 있겠죠. 그러니까 화면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도 얘는 저 설정된 레프트 값을 유지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문제가 뭐냐? 저 설정된 레프트입니다. 포지션에서 기준점을 레프트를 삭제합니다. 딜리트, 엔터. 그러면 우리 이거 확인했었어요. 레프트가 없어졌어요. 그럼 얘는 뭘 기준으로 잡고 위치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자, 라이트점으로 이동합니다. 지금 첫 번째 버튼은 오른쪽에서 190 떨어진 위치에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같은 맥락으로 나머지 3개의 버튼도 레프트 값을 삭제합니다. 지금 저는 스크립트로 구현하지 않고 속성을 변경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디자인 범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각각 다 오른쪽을 기준으로 위치가 잡힌 겁니다. 그러니 제가 만약에 화면을 늘리면 그 늘어나는 대로 오른쪽 기준 잡혀져 있는 거를 따라서 쫓아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화면을 줄이면 그 줄어진 대로 또 오른쪽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여드리고자 하는 형태에서 버튼 4개는 속성의 기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 해가지고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이 div 안의 컴포넌트들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금 컴포넌트 안에 배치된 상황을 보면 크게 3개의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디파트먼트의 라벨이 갖고 있는 컴포넌트 요거 3개, 그리고 성별을 선택한 이 젠더 가지고 있는 이 라디오 이렇게 또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리셋 요거 버튼, 이렇게 이제 3덩어리가, 만약에 화면이 줄어들어서 div가 좁아진 겁니다. 대신에 좁아지는 대신에 높이가 늘어나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나란히 이렇게 있던 3개 덩어리가 어떻게 이렇게 세로로 줄바꿈이 되면서 위치를 변경해가지고 나한테 보여주는 거. 만약에
위에 있는 DIV가 저렇게 크기가 높아졌으면 그 밑에 배치된 컴포넌트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높아진 컴포넌트 기준으로 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야겠죠. 자, 이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차례차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먼저 설정된 규칙에 따라 배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이 플루이드 레이아웃 속성을 설정하려면 그 위의 그룹 레이아웃 인포메이션에서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 이게 변경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배치되는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거를 설정하는 건데 우선 보시는 것처럼 화면의 첫 번째 컴포넌트가 배치되는 이 기준은 우리 수평구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속성을 호리젠탈로 변경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바꿔봅니다. 타입을 바꿨더니 아까 전에는 그래도 가운데 정렬돼가지고 제가 배치한 대로 컴포넌트가 적절하게 위치를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이 갑자기 쏠려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에 이렇게 타입이 변경됐을 때는 그 안에 컴포넌트들을요, 제가 마음대로 배치를 드래그 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뭐가 돼야 되느냐? 이 라벨을 기준으로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DIV가 작아졌을 때 이 라디오만 이렇게 컴포넌트가 내려온다거나 이러지 말고 그 라벨을 같이 한 쌍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묶어주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한 쌍으로 같이 움직일 거다. 그룹으로 묶어서 원하는 형태의 이제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물론 DIV로도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DIV가 가지고 있는 기능까지 지금 현재 필요하지가 않아요. 오로지 그냥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묶여있는 형태의 역할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컴포넌트를 쓸 수 있냐면 여기 아이콘으로 보시면 뒤쪽에서 요거 더 여섯 번째 있는 판넬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고요. 그룹핑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div 안에 컴포넌트를 배치하듯이 판넬을 그리고 거기 안에 컴포넌트를 그려도 되는데 판넬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아까 여기 지금 div 레이아웃 타입을 변경했던 거 호리젠탈로 div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있고 내가 타입을 변경해가지고 작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일 때는 원하는 대로 위치 끌어다가 배치하고 정렬해가지고 컴포넌트를 다루기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판넬 컴포넌트는 디폴트 값이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레이아웃 값의 디폴트가 호리젠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막 드래그 해가지고 끌어다 놓고 정렬하고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딱 이렇게 꼭 해야 됩니다는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도 작업이 조금 수월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치된 상태에서 이 컴포넌트들을 선택합니다. 내가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컴포넌트를. 그리고 나서 우클릭하셔서 그룹 바이 판넬 이 메뉴를 이용하시면 수월해져요. 그리고 요거 두 개도 하나의 그룹으로 이제 묶을 거라서 마찬가지로 얘네들 두 개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그룹 바이 판넬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뷰 아웃라인 뷰 한번 참 띄워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DIV의 상태가 DIV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는 거냐? 여기 판넬, 그 다음에 하나 또 판넬 있고 여기 버튼. 그러니까 두 개의 판넬하고 버튼 이렇게 세 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배치를 다 해놓고 판넬로 이제 변경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자리 잡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원하는 대로 순서가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끌어다가 순서를 이렇게 바꿔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럴 때는 여기 지금 보시면 포지션 속성 그룹에 레이아웃 오더가 있어요. 이 레이아웃 오더는 div 내에 배치된 컴포넌트를 어떤 순서대로 설정할 거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선택하셔가지고 여기 레이아웃 오더 번호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 0으로 했으면 내가 요거 판넬을 1로 잡아가서 배치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버튼을 2로 잡아가지고 배치할 거다. 그럼 이제 딱 원하는 정렬의 위치를 잡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흐트러질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 여기 레이아웃 오더 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아웃라인 뷰 창을 이용하면 어떤 거 밑으로 있는지 이 뎁스의 구조가 명확해서 요거 헷갈리시면은 창 띄워놓고 보실 수가 있어요. 저 요거 띄워놓고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얘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화면이 줄어들면 div 크기가 변경이 되면서 얘가 이제 원하는 대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보시다시피 이상해요. 자, 변경도 안 되고 배치도 엉망이고 이걸 이제 해결할 건데 우선 첫 번째로 div 자체가 포지션의 속성에서 보면 위드 값이 얼마로 1013으로 딱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 안에 컴포넌트를 바꾸든 안 바꾸든 상관없이 얘는 저 사이즈로 딱 픽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제 변경하고자 하는 이 크기 정보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위드를 또 없앨 겁니다. 그래야지 지금 현재 설정된 값에서 레프트 15, 라이트 15로 지금 설정되어져 있는 거 줄어들거나 늘어나도 전체 화면 크기에서 레프트 15만큼, 라이트 15만큼의 크기를 유지하겠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내가 드래그해서 그린 거에 입력되는 값이 넘어갈 때 이것이 여러 줄로 보이려면 줄 바꿈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스타일스트 속성 중에서 넥사 워드랩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플루이드 레이아웃 속성 그룹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하나씩 설정하면 플렉스랩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줄 바꿈을 자동으로 할 거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건데 우리는 다음 줄로 떨어지고 떨어지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먼저 이 속성을 100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준비가 된 거냐? 다음 줄로 떨어뜨리고 그 다음 줄로 또 안 되면 떨어뜨리고 하는 자동으로 줄바꿈 하겠다 그 설정까지는 지금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DIV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는 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지금 똑같습니까? 높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두 줄이 되면 이 두 줄을 입력받는 것만큼 높이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바뀌어야겠죠. 자, 얘까지, 리스트까지 내려와서 세 줄이 됐어요. 그러면 그 세 줄을 표현하는 거 다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입력되는 문자열이 많으면 많은 대로 그 높이 또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값만큼 조절돼야 되기 때문에 피트 컨텐츠가 어떤 값을 화이트로 돼야겠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안에 들어있는 컴포넌트 그룹들, 그러니까 판넬 두 개랑 저 버튼 하나가 어떤 위치로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애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플루이드 레이아웃에서 어떤 속성을 확인할 거냐면 얼라인에 관련된 속성을 볼 겁니다. 메인 엑시스 얼라인하고 지금 여기 크로스가 있는데 호로젠탈을 기준으로 할 때 메인하고 크로스는 이쪽의 방향이 메인의 방향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세로의 방향이 크로스 방향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려 있는 DIV에 컴포넌트들을 우리 맨 처음에 어떻게 정렬했습니까? 가운데로, 크로스 방향의 가운데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라인은 여기 크로스 생각하시면 되는데 크로스 얼라인에 두 개가 나눠지는 거는 지금 밑에 있는 플렉스를 랩으로 바꿨을 때 사용하는 얼라인, 이거 변경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얼라인,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스타트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를 센터로 바꿔봅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드래그해서 그린 객체 가운데 얘네들이 이제 맞춰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래도 컴포넌트마다 이제 여백이 있어서 조금씩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이거 판넬 선택해가지고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판넬, 두 번째 판넬 더 있습니다.
이런 거 보기 조금 좋게 설정하는 속성들을 확인하면 여기 호리젠탈 갭, 버티컬 갭이 있고 스페이싱이라고 하는 요거 세 가지 속성을 살펴볼 겁니다. 호리젠탈 갭은 옆으로 이제 배치했었을 때 이렇게 붙여놓지 말고 얼마간의 간격을 주겠다. 여기 지금 갭을 제가 한 80 정도 줘볼게요. 그러면 그만큼씩 이제 떨어져 가지고 보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자, 지금 현재 뭐가 문제냐? P2 컨텐츠의 높이 값을 제가 설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을 해서 봤더니 디폴트의 모습이 저럽니다. 왜? 그 객체만큼 딱 맞게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본 교육에서 제가 저런 부분을 화면에서 확인을 하시고 진짜로 원하는 게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만큼 적절하게 간격이 유지되는 것을 보이도록 여백을 줬었다는 거, 패딩 속성.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로 DRV에 패딩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값을 설정할 겁니다. 그거 해당하는 속성이 여기 스페이싱이에요. 우리 컴포넌트가 기본적으로 배치됐을 때 8픽셀의 간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스페이싱 패딩 주듯이 줍니다. 사방으로 8픽셀을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는 실행했을 때 보시다시피 아까처럼 다닥다닥 다 붙어 있지 않고 원하는 만큼 어느 정도는 그 설정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줄이면 그만큼 줄어드는데 자, 여기서 또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가 거슬리냐? 다음 단락으로 배치가 넘어가는데 배치가 또 이렇게 세로로 됐을 때의 간격은 설정을 안 했더니 밑으로 붙는 것도 또 객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던 갭 속성 중에서 누가 있었냐? 여기 버티컬 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8픽셀을 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밑으로 떨어질 때도 자, 위아래 컴포넌트 간격이 8픽셀이 유지되도록 설정이 되겠죠. 이러한 기능이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우리가 관련된 속성들을 이렇게 변경해서 정렬이라던가 그 여백값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DIV도 높이가 이제 조절이 되고 그 안에서 컴포넌트들 배치도 원하는 대로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금 DIV가 높이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밑에 있는 여기 스태틱하고 밑에 있는 그리드가 DIV가 늘어나는 것과 상관없이 얘네들은 본인들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어때요? 죄다 겹쳐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 이번엔 마지막으로 뭘 설정하느냐? DIV 높이가 늘어나면 그 밑에 있는 서브 타이틀이 스태틱하고 그리드도 그 밑으로 붙어가지고 볼 수 있게끔 포지션을 설정해야겠죠. 얘가 안 움직이고 여기 있는 이유 우리 알고 있습니다. 3에서 90만큼 떨어진 위치에다 제가 배치를 해놨으니까 그러니 포지션의 기준점이 화면이 되면 안 되겠죠. 누구 쫓아다녀야 돼요? 위에 DRV 쫓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방법이 여기 뒤에 드랍 버튼 선택해가지고 내가 이제 기준을 삼고 싶은 컴포넌트를 선택하는 거. 이렇게 설정해도 되고, 자, 얘도 쫓아다녀야 되고, 밑에 있는 그리드도 이번에는 서브 타이틀 쫓아다녀야 되니까 두 번째는 속성창으로 접근 안 하고 화면에서 직접적으로 연결하면 이놈도 위에 있는 스태틱을 간격 잡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직접 드래그 하던지 옆에 속성창에서 변경해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가지고 이제 보면 서브 타이틀하고 그리드도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떨어져가지고 아까처럼 죄다 겹쳐 보이는 그러한 현상은 이제 안 보인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었던 화면으로 지금까지는 설명하지 못했던 레이아웃에 관련된 플루이드 레이아웃 속성에 대한 것을 몇 가지 확인하면서 같이 결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설명의 내용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교육을 만약에 쭉 이어서 들었다라고 하면 기본 교육 맨 처음부터 지난 챕터까지는 이어지는 교육이었어요. 속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본 다음에 그 컴포넌트를 모아서 화면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 그런데 지금부터 들어갈 내용은 프레임에 관련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기 큐브라고 하는 아이콘으로 실행을 해가지고 봤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그 앞에 있는 런치 요 아이콘으로 실행할 건데 이거는 뭐냐? 전체 프로젝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EDUN 공이 프로젝트를 생성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본교육 때 우리 맨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었을 때 템플릿을 탑, 레프트, 워크 세 개의 영역으로 나뉜 모양을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템플릿을 선택해서 만들었어요. 지금 보고 있는 프로젝트도 사실 템플릿은 그 탑 레프트의 구조를 갖고 있는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전체 화면을 띄워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런치를 누르면 탑과 레프트와 워크로 나뉘어 있는 우리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냥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이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을 할 거고 여러분들은 여기 탑 타이틀 영역에 뒤에 이름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가 선택할 때마다 탑이라고 하는 거, 레프트라고 하는 거, 워크라고 하는 거 죄다 배경이 흰색이지만 선택됐을 때마다 뭔가 다른 영역이 선택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템플릿은 모양만 그렇게 딱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영역에 연결해가지고 작업할 화면까지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프레임 베이스 영역에 보면 그 세 개의 덩어리에 연결되는 화면 세 개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저 화면을 열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뭘 변경해 본 적이 없으니까 결국 실행했을 때는 죄다 배경만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탑하고 레프트만 연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잠깐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개의 영역에다가 배경을 변경하면 구분이 이제 될 거니까 요거 배경만 잠깐 바꿔가지고 제가 전체를 다시 실행해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탑과 레프트와 워크의 영역으로 나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메인 프레임이라고 하는 값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먼저 알아야 되는 거 구조에 관련된 속성을 먼저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프레임부터 기본적인 내가 스타시트를 작성하면서 어떻게 생긴 구조인지를 체크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작업은 반쪽씩의 작업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타시트를 작성할 때는 화면에는 이미 필요한 속성이 다 설정된 상태로 놓여 있는 상황이었고 만약에 화면에서 컴포넌트의 속성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디자인 정보인 스타시트 값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템플릿을 작업할 때는 스타일스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화면을 내가 그려서 필요한 속성들을 변경했지만 디자인 자체는 이미 되어 있는 가이드를 참고해가지고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내가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화면에 컴포넌트를 그려야 되면 그려서 그 디자인이 가이드하고 다르면 다른 디자인을 스타일스트를 작성해가지고 디자인을 확인해보는 모든 작업을 이제 내가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번에 그릴 화면은 이전 챕터의 템플릿처럼 그렇게 막 복잡한 거는 아니고 컴포넌트를 4, 5개 정도 배치해가지고 정렬해서 디자인 값을 확인하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인 프레임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모양을 바꿀 겁니다. 지금 현재
탑하고 레프트하고 워크의 영역으로 나뉘어 있는 구조에서 탑은 그냥 놔두고 레프트를요, 보시는 것처럼 또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 워크 영역은 방향을 바꿔서 위아래로 이렇게 나눠보고 방향을 달리 한번 나눠보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용어라던가 속성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볼 겁니다. 먼저 메인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익스플로어 창에서 메인 프레임을 선택해가지고 속성 창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메인 프레임 더블 클릭해가지고 같이 보는 게 이해가 수월할 겁니다. 자, 그럼 메인 프레임 선택하고 첫 번째로 확인할 속성은 어디냐? 여기 포지션 그룹의 위드하고 하이트입니다. 메인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 그룹의 저 크기는 내 전체 프로젝트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실행을 해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전체 프로젝트 크기가 오로지 여기 탑과 레프트 워크 요 영역에 들어가는 이 크기냐? 자, 높이를 기준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현재 높이가 720입니다.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의 전체 크기라고 하는 게 탑, 레프트, 워크 모양을 이루고 있는 요 영역의 720이냐? 아닙니다. 지금 떠서 보이고 있는 이 전체가 72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 안에는 내가 프레임으로 나눌 탑이나 뭐 레프트나 워크 말고 뭐가 있느냐? 여기 지금 상단에 타이틀 영역이 있고 밑에 하단에 스테이터스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프로젝트의 크기에서 높이는 전체 프로젝트 모양의 테두리가 있으면 그 보더부터 시작해서 그 밑으로 타이틀의 영역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설정할 모양이 이제 잡혀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상태바, 스테이터스의 영역이 존재하는 거 이것이 다 기본적으로 우리 메인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크기입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저 타이틀하고 스테이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의 높이 값을 할당받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할당받은 높이가 얼마냐 둘 다 30픽셀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스테이터스의 높이를 좀 더 낮게 한다거나 아니면 타이틀의 높이를 오히려 더 높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설정된 값과 다른 결과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보시다시피 밑에 어피런스 그룹에 스테이터스 바의 높이, 타이틀의 높이를 설정하는 속성이 따로 있습니다. 속성 값이 설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본으로 할당받는 30 높이를 가져가는 거고 만약에 내가 저기에다 값을 주면 내가 값을 준 것만큼 변경돼 가지고 바꿔서 쓸 수 있다. 만약 스테이터스 바를 아예 안 쓰고 그냥 우리가 같은 영역으로 프레임을 나눠서 필요한 컴포넌트만 놓고 잡아서 써야겠다. 그럴 때는 포지션 위쪽에 쇼 타이틀 바, 쇼 스테이터스 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스테이터스 바를 폴스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미리 보기에서도 안 보이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실행했을 때도 안 보이는 거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전체 프로젝트의 크기를 조절하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그 전체 프로젝트 크기에 이루고 있는 어떤 영역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스테이터스 바가 차지하고 있는 30만큼은 다른 데로 이제 속했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워크 영역의 높이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전체 크기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내가 높이를 변경하든 사용 여부를 변경하든 전체 크기가 바뀌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여기 이제 타이틀 영역이나 밑에 상태바 영역에 들어가는 텍스트를 한번 우리 프로젝트에 맞게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것도 바로 위에 그룹에 있어요. 타이틀 바 텍스트, 여기 스테이터스 텍스트. 그래서 타이틀은요, 엑사크로 n에 24 입력하고 스테이터스는 투비소프트로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해가지고 보면 아까랑은 다르게 이제 속성에다가 입력한 값을 보여주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로 내가 타이틀 텍스트에 입력한 값만 보고 싶은 겁니다. 여기 옆에 따라다니는 값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바로 위에 있어요.
쇼, 캐스케이드, 타이틀, 텍스트 속성, 홀수로 변경하면 차일드의 타이틀 값이 물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타이틀 텍스트에 입력한 값만 딱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먼저 메인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전체 크기 할당할 수 있는 속성 값하고 그 다음에 그 전체 크기의 일부인 타이틀하고 스테이터스에 관련된 몇 가지 속성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본격적인 프레임은 다음 챕터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비소프트